공공요금 결정을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 찬성측 입안을 맡게 된 이익이라고 합니다. 시장 원리란 무엇입니까? 공공요금이란 무엇입니까? 이 개념에 대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원리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는 가격 결정의 원리와 경쟁의 원리를 말합니다.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된 가운데 개인과 회사 등 시장 참가자들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유로이 시장에서 거래를 이러한 가격 결정의 원리와 경쟁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요금이란 요금이나 가격 중에서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그 결정이나 개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 전기, 담배, 우편, 전신전화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업용수의 사용료와 지하철 운임, 시립도립병원의 의료비 등 경제기획원 장관이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용요금 및 수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공요금 결정을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합니다. 첫째, 공공요금을 시장 원리에 맡기면 추후에 있을 세금 폭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국민의 생활 안전을 추구가 첫 번째 목표이지만 현재 적자 수준은 결국 국민, 특히 서민 생활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장 원리에 맡겨 보다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2010년 결산 기준 원가 보상률에 따르면 철가루는 76.2%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원가 보상률이 높다는 우편요금마저도 97.3%로 원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투데이 2011년 9월 4일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요금은 최근 5년간 누적 적자, 지하철 부문 2조 2,654억 원, 버스 부문 1조 5,392억 원으로 총 4조 원 어마어마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투데이 2011년 10월 25일 기사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2008년 영업 적자로 이어진 후 3년 동안 적자를 기록해야 했으며 기준 누적 적자가 6조 1,000억 원에 육박하고 유시스의 2011년 6월 25일 기사에 따르면 구항군에서만 수도요금 적자가 69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당장 올해 서울시 공공요금 적자만 9,361억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을 서울시가 내놓았습니다. 공공요금의 적자폭이 확대될수록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증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증세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증세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공공요금이 시장 원리에 맡겨지면 공급자의 경쟁에 따라 수요자, 즉 소비자는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가격 거품이 사라져 현재와 비슷한 가격에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의 말에 의하면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 효율화를 통해 공공요금이 오히려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에 비해 공공 부분에서는 필사적인 기업에 비해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 등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비용 절감 또는 경영기법을 가진 민간 업체가 개입을 한다면 요금이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올바른 경쟁을 통한 이윤수급입니다. 공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방하고 있는 지금 민간 업체들의 개입은 경쟁을 통해 좀 더 나은 공공기관을 만들 것입니다. 국가가 독과점 공공기관의 질을 하락시키지만 않게 어느 일부만 감독한다면 민간 업체들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큰 이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공공요금 결정을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 이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대측 첫 번째 투자 정명입니다. 여러분, 버스와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시죠? 학생이 저로서도 학원에 갈 때면 종종 대중교통을 이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시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고작 200원 정도 올린다는데 뭐가 걱정이냐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만 학생들에겐 그 작은 돈도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저의 경험과 더불어 오늘의 토론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선 토픽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이란 요금이나 가격 중에서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그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공공성이 큰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요금입니다. 시장 원리란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는 가격 결정의 원리와 경쟁의 원리를 뜻하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율적으로 거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반대 측의 입장은 공공요금을 시장 원리에 맡긴다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며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입장을 보충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의 논과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원리에 공공요금을 맡긴다면 공공요금은 상승할 것이며 이는 물가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2010년도 자료에 의하면 공공요금이 10% 오름에 따라 소비자 물가는 2.24% 상승할 것이고 생산자 물가는 1.85% 상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타격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중에서도 서민과 중산층이, 생산자 중에서도 공공재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이 특히 손해를 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커서 결국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공서비스가 가지는 공공성이 흐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존 롤스는 사회 정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행복이 주어져야 한다. 이에 따르면 공공성을 띠는 공공서비스도 최소 수혜자인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해 맞춰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요금을 시장 원리에 맡길 경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와 공급, 이윤에 따라 맞춰질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사는 제품은 이윤 추구를 위해 만들어지지만 공공서비스는 공공복지를 위해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다른 선진국들에서 공공요금을 시장 원리에 맡겼으나 실패한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전기 산업 역시 시장 자유화를 시켰으나 가격의 무분별한 상승과 시장 담합 때문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무분별한 이윤 추구 때문에 실패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영국은 철도 사업을 민영화시켰는데 정부가 철도 사업을 관리하기 전보다 안전관리가 허술해져 사고가 많아졌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공공요금을 시장 원리에 맡긴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와 같이 큰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낮은 공공요금이 주는 피해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공요금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기요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누진세를 다른 요금에도 적용하거나 더 강화시켜서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사용과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공공요금을 조금씩 여러 차례 인상시키면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희 반대측은 공공요금을 시장 원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현재 공공요금의 적자 수준이 심각한데 이 적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공공요금에 대한 적자가 심각하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조금 더 부여하거나 아니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낭비되고 있는 세금의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세금의 방향을 공공요금의 적자 부채를 메꾸기 위한 쪽으로 돌린다면 충분히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누진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누진세랑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그 돈은 더 많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 자녀들이 많아 전기요금이나 수요금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이들에게 또 돈을 많이 내라고 하실 겁니까? 저소득층이 무조건 자녀가 많다고 저소득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측에서 대답을 해드리자면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공공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에 따른 지원을 해준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측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철강과 주변 사업이 매우 발전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낮은 전기요금 덕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장 원리에 맡겨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이에 따른 철강과 주변 사업에 대한 타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반박 때 다시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과 저희 나라를 비교하셨는데 영국이란 나라에서 실패를 했다고 저희 나라에서까지 실패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실패를 할 것이니까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패한 나라들의 사례가 매우 많은데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할 정책 또한 마련해주지 않고 무작정 시장 원리에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국과 저희 나라는 인구와 또 사회제도 측면에서 많이 다르면 있고 또한 저희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을 맡기게 된다면 질문이 없으시다면 저희 측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하나 더 줄 수 있는데요. 저희 측에서 국가의 안보라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장 자율화를 시킨다면 우리나라 공기업을 애써서 정부가 키워놓은 공기업을 시장 자율화 시켜서 외국 기업이 그 기업을 사간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질문해주세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애써 만들어 놓은 공기업을 시장 자율화 시켜서 외국 기업이 사간다면 이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제가 질문해드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일단 먼저 반대 측에서는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저희 분의 의견을 위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장 원리에 맡겨지게 될 경우에는 공공요금이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부담이 커진다. 두 번째, 존 롤스 얘기를 해주시면서 최소 수혜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보호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 실패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굳이 무리하게 실패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에 무진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장 원리. 즉 시장 원리에 맡겨질 경우에 공공요금이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팀도 지금 당장 물가나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무능력한 공기업과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비리와 부정부패로 국민들을 희롱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기업의 질은 굉장히 떨어진 상태이고 또한 공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수많은 적자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계속 맡겨야 된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최소 수혜자인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후에 적자폭이 커질 경우에 그것은 증세로 이어질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소비자에 대한 행동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아닌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또한 지금도 힘든 그들을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 실패한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실시할 필요는 없다에 대해서는 타국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실패할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 발상입니다. 우리나라나 영국은 사회체제, 인구수가 모두 다르고 철도 역사 등 공공기금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영국이 취하는 태도, 지금까지 취했던 태도가 모두 다른데 영국과 우리나라를 하나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또한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만든다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시장 원리에 맡기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진세에 대해서는 누진세라는 것 자체가 많이 쓰면 많이 내는 세금을 일컫는데 다자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즉 이것은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며 고소득층만이 공공요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닌데 부담되는 건 서민, 고소득층 모두 마찬가지인데 민영화나 누진세나 서민들에게 주는 부담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차 드릴 때 정부 지원, 그러니까 누진세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자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결국 그 정부 지원, 즉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증세가 될 경우에는 결국 민영화에 의해서 요금이 상승돼서 힘든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힘들어하는 서민들에게 과연 증세를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그것을 지지해주고 따라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그리고 답변을 해주실 때 일부 국민들에게 증세를 함으로써 이런 공기업의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증세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증세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물가가 상승해서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민영화가 되어서 올바르게 공공요금을 조정하여 서민들에게 증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측 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측 토론자 황정수라고 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약 4가지 논거를 들어주셨는데 이 4가지 논거를 요약해서 2가지 이상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기업의 재정 적자와 관련된 세금 폭탄과 그에 따른 문제 발생. 2번째, 시장 자유화를 통한 여러 가지 장점. 이렇게 2가지를 찬성 측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측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공기업의 적자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폭탄을 만드는 것이 꼭 공공요금의 낮은 수준,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보조금을 증가시키고 다른 부분의 경영을 혁신시키면 충분히 세금 부담을 줄이고 그 적자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공공서비스는 우리가 쓰고 싶어서 쓰고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2010년도 자료에 따르면 공공요금이 물가의 16%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큰 요소라고 합니다. 또한 2011년 11월 12일자 한겨레 논쟁 부분에 나온 자료는 2008년도 서울시 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버스비나 지하철 요금 같은 대중교통 공공요금이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지출의 평균 2위에서 3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공요금은 우리 삶의 일부로 시장 원리에 맡겨서 함부로 조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정 수준을 유지해서 안정시켜 국민의 복지를 도모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시장 자율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시장 자율화를 하다 보면 공공요금은 선의의 경제활동에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전기산업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도 전기산업을 시장 자율화시킨 적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율화는 결국 물거품이 됐고 현재는 정부의 규제로 다시 돌리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그 공급사들끼리의 선의의 경쟁이 아닌 자신들의 이윤 추구를 위한 담합과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더라도 그 규제폭을 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 규제폭을 너무 늘리다 보면 현재 상황과 다를 게 없고 그 규제폭을 조금 더 줄이다 보면 결국에는 기업들은 온갖 편법을 써서 그 규제를 벗어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기업의 1차 목표는 이윤 추구입니다. 공기업은 일반 상업적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써야 하는, 쓸 수밖에 없는 생필품입니다. 생필품을 시장 원리에 맡겨서 일반 제품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희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여러 가지 논거에 대해 반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공공서비스란 필수품이며 16% 그 소득의 16% 정도를 지금 지출하고 있고 서민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맞으십니까? 예.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밀접한 공공요금이 적자에 의해 질이 하락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측에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한다면 공공요금이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스 요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버스 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버스 요금이 낮은 거는 우리나라에는 정기법 같은 특별한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별로 낮은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려서 다른 비리는 감추려고 하고 다른 전시행정 같은 거 감추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다른 국가에서 주는 주권을 안 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적자가 지금 5년간 4조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반대 측에서는 자꾸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공격을 한다는 식의 의견을 들어서 그 적자를 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1년에 8천억 정도는 그런 식으로 해서 메꿔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자에 대해서 이런 사실 아십니까? 적자를 정부가 떠안으려 하지 않고 공기업에다가 떠민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몇 프로씩만 보조금을 대주고 몇 프로씩만 같이 부담한다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공기업의 문제라면서 공기업에만 떠맡기고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예를 들어도 정부가 무조건 그 시장 원리에 맞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보조금 역시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조금 세금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보조금 세금 때문에 그 세금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 시장 원리에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자꾸 세금 얘기를 하시는데 세금을 올리는 건 역시 내양하는 서민들 핸드폰으로 제가 강조하고 있듯이 물가가 같이 동반 상승되니까 증세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복지에 쓰여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쓴다면 저희도 증세를 찬성하지만 물가까지 동반 상승하는데 증세를 무조건 주장하시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증세가 문제라면 증세 말고 다른 방법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입안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인상폭을 조금씩 해서 현실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차등요금제나 피크요금제 같은 걸 아십니까? 그런 것을 사용해서도 충분히 현실화시켜서 적자폭을 메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측에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원리에 맡긴다는 것은 지금 합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시장 원리에 맡겼을 경우에 국민들의 반발이나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민들의 반발을 감수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이란 없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을 감수하고도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실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민들과 중산층은 지금 임금 배고 다 오른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요금 결정을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 찬성 측 요약을 맡은 이누기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공공요금의 적자 수준과 민간 기업이 참여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 반대팀과 크게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공공요금의 적자 수준에 대해서는 반대 측에서도 간과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요금의 적자 수준은 입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우 심각합니다. 서울교육청이 올해 교육예산으로 배정한 예산이 6조 6,165억 원인데 서울시 공공요금 적자만 5년간 4조 원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공공요금의 적자만 줄여도 다른 긍정적인 부분으로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요금이 시장 원리에 맡겨지면 당장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고 커져도 멀리 본다면 적자에 쏟아부었던 예산을 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거나 혹은 교육 예산 확대에 쓰는 등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 기업이 참여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들도 대다수가 올바르게 이윤을 추구하고 있고 생산을 확대시키고 고용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공공요금과 관련한 사업에 뛰어들어 그들이 갈고 닦았던 경영 실력으로 올바르게 경쟁하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실적이 오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들어갈 혜택이 커질 것입니다. 독과점에 관해서는 국가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1303호에 의거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독점을 막고 있듯이 공공요금 분야도 국가와 독점을 막는 한도 내에서 감독을 실시한다면 충분히 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현재 저희 팀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반대 측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이번 토론에서 두 가지의 쟁점을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요금의 가격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장점과 부작용인데 이 두 쟁점에서 가장 크게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에 대한 것을 먼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공공요금의 가격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공공요금의 적자가 너무 심하다. 이것이 사회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결국엔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이 국민들에게 향하도록 해 국민들에게 타격을 입힌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의 적자를 줄이면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이에 시장 원리에 공공요금을 맡긴다면 공공요금이 상승하여 이것이 물가 부담을 초래하고 서민들에게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점과 부작용에 대한 것입니다. 찬성 측에 정부가 담합이나 독점 등을 막고 이것을 정책으로 규제한다면 시행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장점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바른 경쟁을 통해 좀 더 나은 공공기관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서는 부작용으로 이미 다른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 실패한 사례가 매우 낮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실패 사례들을 잘 알면서까지 무리하게 다른 대책 없이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측에서 이거 하나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의 가격이 낮다. 공공요금의 가격이 낮다. 공기업의 적자가 심각하다는 것은 저희 측에서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공요금의 적자가 심한 것은 아닙니다. 요약 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기업을 투입하게 된다면 공공요금이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을 투입하지 않게 된다면 그 어마어마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증세가 기다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측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업의 적자라는 것은 공공요금 때문만 아니며 공기업의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이 보여주기식 정책 때문에 낭비되고 있는 세금을 그쪽으로 돌린다면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저희 측에서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그 방법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해결하기에는 즉 증세를 제외한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액수가 커졌다고 생각이 들이고요.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자면 지금 조선 철강사업을 말씀해 주시면서 낮은 전기 요금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만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신과 동시에 지금 이 전기 요금이 올랐을 때 우리나라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친환경 시대에 도입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적은 전기수도 요금이 환경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 측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것에 대한 것들은 시장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규제한다면 충분히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그 규제뿐만 아니라 저게 쓰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마일리지 제도 같은 거 이미 도입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그런 걸 좀 확대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측에서 안보 문제라고 하면서 이제 거대 기업의 넣기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이것은 저희가 논의할 거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규제를 아주 강하게 잡지 않고 조금 풀 것이고요. 그 규제를 푼다면 외국 기업을 넣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희도 어느 부분은 외국 기업, 외국 자본의 무자비한 그런 침투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공공요금, 즉 지하철, 버스, 수도, 담배 이런 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식품 혹은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는 많은 물품들이 이미 해외 자본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본들의 담합과 독점을 잘 막고 있는데 왜 공공요금이 수도, 전기 이런 것들을 안 된다고 말씀하는지 저희 잘 그것이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혜택이 많이 가야 하는 그 공공성을 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요금을 맡긴다면 그 가격 변동폭이 매우 클 것은 인정하십니까? 네. 그 가격폭이 매우 크다면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혼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번 질문에 대해서 답하자면 일단 그 질문 생각하고 일단 물론 그게 지금 당장 올라갈 것이라는 건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만 지금 올라가지 않은 추후에 안정이 될 경우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차될 때 제가 좀 말이 버벅거렸던 관계로 답변을 하지 못했던 것, 즉 공공요금 공자재, 굉장히 시민들에게 필수품이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식품 역시 꼭 필요하고 서민들과 밀접한 부분이 아닌가, 식품 역시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경제에 관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리스 국가 부도 상황이야말로 가장 큰 화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로에 가입하고 독재를 벗어난 그들에게 21세기는 희망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하였습니까? 무분별한 복지, 즉 공짜 요금으로 인하여 국가 예산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현재 타국의 도움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금도 없으면서 단순 포퓰리즘에 근거한 공공의 사업은 해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수년간 정부의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사업들이 엄청난 정착폭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했습니다. 지금이야 서민들이 편하겠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누적 적자가 커지면 그 부담을 누가 지겠습니까? 국가? 공기업? 결국은 국민들에게 지금 당장의 결과에 급급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길입니다. 돈도 없으면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일반적인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입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 이는 곧 우리도 그리스 같은 사태를 맞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는 표에 급급하여 무조건적으로 공공요금을 실패만을 거듭하는 공기업에 맡겨두는 것이 맞은지 아니면 지금 순간이 고통스럽더라도 추후 안정된 재정을 가진 우수한 국가의 틀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맞은지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 마지막 조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디베이트 동안 찬성 측에서 잡은 그 민영화와 시장 자유화의 개념이 애매모호해서 약간 골치를 겪었습니다. 과연 정부가 어디까지 규제를 한다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제가 과도하면 지금 상황과 별 다를 것이 없고요. 규제가 적어진다면 먹튀 같은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속속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개념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다 보면 부작용은 보나마나 우리 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팀은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EBS에서는 효도 및 0700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소득층과 잘 못 사는 사람들의 애환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기부금도 많이 전달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대전시 어떤 공기업에서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1,000원이 부족해서 못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임금을 늘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임금이 수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공요금을 시장 원리에 맡기거나 공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공공요금이 아직까지도 비싸서 1,000원조차 모자라서 못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장 원리라는 그 효율성만 따져서 높은 요금을 부과해야겠습니까? 저희 측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록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 원리를 따지지만 우리 측은 뭔가 조금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동전 보시고 하면 안 되고. 아, 그래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정리하시고.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저희 한국토론대학에서는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입문 심화 토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백권 디베이트 지도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디베이트 특강, 교사 연수, 캠프, 교재 발간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는 저희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자격증 1, 2, 3급을 관리하고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단과 교도소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베이트 대회, 토론 대회를 주관하거나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의 웹사이트나 혹은 카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토론대학
홈페이지 카페가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와 한국 디베이트 신문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